이거 왕건이 여드름 보이시죠? 와,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드름 자국 없애는 법 알려드릴 건데 이건 제가 진짜 여드름 관련해서 몇 년을 연구하면서 얻은 그냥 공식 같은 거예요. 여드름 짜고 난 다음에 붉은 자국 남아가지고 몇 달째 안 없어지는 그런 분들 있으시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다면은 이게 오히려 색소 침착으로 변하면서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붉었던 자국이 점점 갈색, 검은색 이렇게 바뀌는 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붉은 자국을 관리 제대로 못하면 절대 셀프로 해결이 안 돼요. 한 3, 4개월 이상 지나도 남아있으면은 셀프 케어로는 한계가 온 상태인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붉은 자국 심해지는 거 맞고 맑은 피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피부과 안 가고 집에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드름 자국은 옷에 튄 커피 자국이다. 묻었을 때 바로 물티슈로 닦으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빨래를 해도 착색이 돼서 안 지워지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특수세정제 같은 거 뭐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 특수세정제가 바로 피부과 시술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홈케어를 열심히 해도 피부 깊숙하게 박혀버린 색소는 혼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시술이 효과적일까요? 토닝 레이저랑 혈관 레이저 요거를 병행해야 돼요. 이게 붉은색이면서 검붉으면서 갈색인 약간 그 꼴보기 싫은 아이가 된단 말이죠. 붉은 자국은 혈관이 확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혈관 레이저가 가장 효과적이고요. 어두워진 색소에는 토닝 레이저가 직방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가기 싫으면 처음부터 좀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 여드름 자국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뜨거운 물로 세안하고 있죠. 뜨거운 물이 노폐물을 더 잘 녹여주고 개운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그거 완벽하게 잘못됐습니다. 붉은 자국을 확실하게 악화시키는 최악의 습관이거든요. 뜨거운 물이 혈관을 확장시킨다. 붉은 자국의 원인은 확장된 혈관이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할수록 붉은 자국이 더 심해진다. 이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가운 물로 세안하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찬물 세안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피부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면서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착각인 거예요. 피부가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으면서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나중에는 다시 혈관이 확장되면서 붉은 자국이 더 도드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 스크럽이나 뭐 필링 제품 한 번쯤은 써봤을 거예요. 근데 붉은 자국이 있는 피부는 이미 민감한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강한 물리적인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뺏긴다. 그리고 자극받은 피부의 혈관이 다시 확장되면서 붉은기가 심해진다. 그리고 피부 장벽까지 무너진다.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좀 빡세게 해서 근육통이 왔어요. 운동을 했으면 또 휴식을 해줘야 근성장을 하는데 그럴 틈 없이 계속 고강도로 조져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복도 늦어지고 오히려 부상을 당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붉은 자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피부가 나 회복할 시간 좀 줘 이렇게 하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강한 스크럽이나 뭐 필링 이런 걸 하면은 피부가 제대로 재생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자분들이 면도하고 나서 애프터 쉐이브 제품 이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거 바르면은 피부가 좀 깔끔하게 정리되고 청량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뭐 피부 소독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붉은 자국이 더 악화돼요. 애프터 쉐이브 제품에는 에탄올 요 알코올 성분 요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피부가 좀 급속하게 건조해지고요. 더 예민해지고 결국에는 붉은 자국이 더 오래 가게 됩니다. 입 주변에 빨갛게 올라와 있는 거 좀 수염 자국처럼 같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주변에서 좀 자주 볼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게 피부에 응급처치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큰 손상을 입히는 꼴인 거예요. 그러면은 면도하고 나서는 뭐 발라줘야 돼요? 알코올이 없는 토너나 진정 세럼 아니면은 그냥 수분크림 듬뿍 발라주는 게 제일 나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여드름을 짜고 난 직후에 하는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러워지냐 깨끗해지냐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여드름을 짜고 난 직후 그때 피부 상태는 말 그대로 그냥 전쟁터예요. 모공이 뚫려 있고 세균 감염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 붉은 자국으로 직행할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여드름 짜고 나서 붉은 자국이 남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뭘 발라야 될까요? 이때는 무조건 후시딘. 압출 직후에는 그냥 후시딘을 꼭 발라야 됩니다. 후시딘을 바르면 세균 감염을 방지하고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서 상처 회복을 돕습니다. 딱 압출 직후 하루 동안만 바르세요. 그 이후에는 다른 연고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압출하고 나서 다음 날이 되면은 상처가
피부가 살짝 아물면서 딱지가 좀 얇게 잡히거나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을 거예요. 이 시점이 진짜 중요한데 이때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붉은 자국이 훨씬 더 오래 가거든요. 붉은 자국이 심해지는 이유가 여드름을 짰는데 거기에 여드름이 다시 또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좀 저만의 꿀팁인데 압출하고 나서 있잖아요. 다음날에 에크논 크림을 한번 발라주세요. 이게 여드름 재발을 방지하는 용도로 한번 발라봤는데 그 압출한 부위에 그 또 농이 올라오는 거 요게 없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내가 에크논 크림 발라봤는데 자극이 좀 있었다, 그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날, 그러니까 압출하고 나서 이틀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상처가 아물었잖아요. 이때부터는 피부 재생을 도와줄 제품을 발라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마데카솔 겔이에요.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고 자극 없이 촉촉하게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마데카솔 케어 말고 겔 타입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연고 타입은 너무 꾸덕해, 뭔가 좀 질척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농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좀 산뜻한 제형이라서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마데카솔은 언제까지 발라야 될까요? 요거는 한 최소 3일 정도, 요 정도는 꾸준히 바르는 게 좋습니다. 이 단계를 잘 지키면은 여드름 자국이 훨씬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는 거예요. 기반을 잡았으면 이제 데일리 케어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조금 아시는 분들은 비타민C? 뭐 아니면은 뭐 레티놀? 요렇게 알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요것만 알고 계신다면은 오늘부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여드름 붉은 자국을 없애려면은 속부터 차곡차곡 재생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요 한 3가지 정도 핵심 포인트가 필요한데, 일단 수분 보충이랑 보호막 형성, 저자극 비타민 성분으로 색소 침착 예방, 그리고 트라넥사믹 애시드로 멜라닌 형성을 차단해줘야 돼요. 요거 한번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수분이 부족하면은 붉은 자국은 오래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을 키우는데 물을 안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잎이 말라가고 줄기가 점점 약해지면서 성장 속도가 늦어지겠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건조하면은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발라줘도 효과가 반감된다. 그래서 속부터 수분을 충분히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분을 피부 속에 가둬줄 수 있는 그 보호막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분 크림을 두둑하게 발라주는 거, 요것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자극 비타민 성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순수 비타민C 고함량, 요거는 자극이 너무 강해요. 특히 여드름 피부는 이미 예민한 상태라서 순수 비타민C를 무턱대고 바르면은 따갑고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이때 정답은 바로 비타민C 유도체,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조합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타민C 유도체라는 거는 비타민C보다 더 다이렉트로 꽂아주는 건 아니지만 자극 없이 피부톤을 좀 맑게 해주고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미백 플러스 염증 진정, 피부 안정화를 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게 되면은 피부에 부담 없이 붉은 자국을 좀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3번째 거, 요거까지 챙기면 진짜 완벽한데, 트라넥사믹 애시드, 이거는 멜라닌 형성을 억제시켜주는 애예요. 붉은 자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꼭 있으시죠? 이게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과정인데 처음에는 붉은 자국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갈색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그게 착색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피부톤이 좀 얼룩덜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멜라닌 형성을 좀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요 트라넥사믹 애시드다.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면은 붉은 자국이 검붉게 변하는 걸 막아주면서 더 빠르게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성분 얘기하니까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이거 제품만으로 그냥 딱 챙겨줄 수가 있어요. 광고 아닙니다. 하도 제품 추천하면 광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광고 아니고, 이 라운드랩의 비타 나이아신 자티 세럼, 이 제품이 좋은 이유가 방금 말했던 성분들, 비타민C 유도체,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조합, 요걸로 저자극 케어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트라넥사믹 애시드, 요것도 들어가 있어서 붉은 자국 개선을 곱빼기로 해줄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다가 판테놀로 피부 장벽까지 강화를 해줘서 이거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도 사실 충분하긴 한데 여기에서 조금 더 스페셜한 케어까지 좀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거까지도 알려드릴게요. 붉은 자국이 갈색으로 변한다는 건 단순한 여드름 흔적이 아니라 색소 침착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방치하면은 진짜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도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진행되기 전에 제대로 케어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뭘 발라라는 거냐? 이때는 바로 멜라토닌 크림, 요거 하나면 됩니다. 이 연고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매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여드름 짜고 바로 바르면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라서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멜라토닌 크림은 완전하게 아문 후에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요걸 바르게 되면은 갈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붉은 자국에서 점점 옅어지면서 색소가 사라지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피부 회복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만 압출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어느 정도 아물었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바르기 시작하면 돼요. 오늘 알려드린 데만 하면은 피부과 안 가고도 정말 깨끗한 얼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은 사실 이 궁금증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드름 자체를 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는
그러면은 지금 띄워드린 이 영상에서 제가 이어서 알려드릴게요.